백두희의 백전백승으로 새해 첫 월요일 전략 열어보겠습니다. 정말 가져와 주신 종목들 꾸준히 잃지 않는 이런 전략들을 구사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주제 가져와 주셨거든요.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는 우주경제에서의 수혜주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특별 주제를 가져와 주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새해에도 뭔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들, 사실 작년에는 백 부장님 한 반도체였잖아요. 네. 계속 가져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큰 그림 한번 짚고 갈까요? 반도체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삼성전자하고 오픈엣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급등을 했어요.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등 중이고. 근데 이제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메모리를 보던 그 시각이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레이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가져가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SRAM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서 파운드리까지도 이제 같이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거의 80%, 100% 갖고 계신 거예요? 반도체가 거의 다죠. 네. 이걸 계속 수혜로 누리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가져와 주신 이 우주경제에서 네. 플러스로 반도체까지 연결고리를 잡아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맞죠? 여기 그러니까 오늘 아이디어, 그러니까 내러티브 쪽에서 미래 보고 있는 쪽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우주라고 하면은 다들 네. 이제 우주를 이제 AI랑 좀 동떨어져서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AI의 그 내러티브의 확장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현재 지금 지상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짧은 기간에 이제 제곱미터당 그 전력 밀도가 수십 배 폭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력 소모도 엄청난 상황이고 또한 이제 열 관리도 엄청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열 관리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했을 때는 좋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정도의 열을 이제 관리하려 치면은 어마어마한 냉각 타워가 필요하고요. 네. 용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거치면서 또 아무래도 이제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지역사회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마어마한 또 전력을 또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 난이죠. 사실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좀 원활하게 돌리고 싶은데 워낙 많은 이제 전력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얻느냐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SMR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 치면 사실은 우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사실은 우주는 이제 띄우기만 하면은 네. 영하 260도잖아요. 네. 그냥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관련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주에 떠 있으면은 24시간 태양광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상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효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날려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라는 부분도 AI로 어떻게 보면 AI 내러티브의 확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주하면 이제 하나의 테마단으로 탐사의 대상으로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AI 시대에 있어서 전력난 같은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해결책이 우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벽에 부딪혔는데 전력 공급 냉각 관련해서는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를 풀어줄 것이다. 근데 사실 우주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해결책이 되는구나 싶지만 우주에 서버를 두려면 위성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거기 역시 또 한계점이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요즘에는 가시화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진행 상황은 좀 괜찮은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 이제 우주센터가 이제 준공이 됐죠. 2025년 하나 말에. 시스템. 네, 맞습니다. 하나 쪽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예. 여기에 이제 연간 이제 100기 이상의 위성을 찍어낼 수 있는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하나의 또 이제 서버가 되는 거잖아요. 100개를 띄우면 100개의 서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성을 이제 띄웠어요.
띄웠는데 네. 띄우고 나서 이거를 이제 지상과 위성이 정보를 왔다 갔다 교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성과 위성 간에 또 정보가 교류가 돼야지 네. 이 서버가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라 치면은 사실은 이제 레이저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게 ISL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고급 기술이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예. 이 기술 또 하나가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 중이다. 이게 말만 들었을 땐 굉장히 어렵게 와닿는데, 그러니까 우주에 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며 그것을 그 큰 그림으로 하나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연결고리를 찾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주에서 뭐 데이터를 지구에 이제 끊임없이 받으려면 그 또 핵심 기술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내러티브 쪽에서 우주 관련 반도체도 있다. 저한테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우주 관련 반도체가 존재하나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우주라는 그 환경은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영하 260도의 굉장히 추운 환경이고요.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 방사능에 굉장히 노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의 이제 실리콘 베이스의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망가지거나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돌아가는 반도체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게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서버 단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결국엔 통신적인 부분들 한마디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런 측면에서는 더 특화된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정말 작은 기업인데 강소기업입니다.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 웨이비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전송할 때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인공위성이 초당 7에서 8km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네. 빠르게 움직여요. 그 인공위성들이 이제 이거를 온라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안테나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기술도 웨이비스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고주파 대역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의 전송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고주파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그 대역폭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보유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요. 꼭 관심을 갖고 네. 지켜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관련 테마 안에서 통신 장비가 부각이 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뭐 안테나 기업 하면서 부각이 되긴 했는데 최근 정말 조용해요. 시총도 한 1,100억 원대, 지금 8,900원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테마나 이 수혜주로서의 부각이 전혀 안 된 주가인 거죠?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방산주로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농담 삼아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요. 네. 방산과 우주는 거의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짝꿍이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직으로 올려 쏜다라고 하면 이게 우주가 되는 거고 약간 목표 지점을 네, 목표 지점을 살짝 타겟으로 낮춘다라고 해서. 하면 성층권 도달했다가 내려가니까 그게 또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웨이비스가 방산 쪽에 대해서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파트너가 하나 그룹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그룹이 이제 웨이비스랑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우주 관련주로 볼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는 15,000원.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 차별성 갖고 있는 수혜주 지금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한화 시스템, 여기에 또 협력체로 되고 있는 국산 질화갈륨 RF 반도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웨이비스 꼭 기억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 추가적으로 일반 반도체는 이제 이런 극저온 환경에 좀 고장이 나는데 특수 반도체로 우주 데이터 센터에 납품될 종목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한 종목 더 있다고요.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 쪽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파운드리. 네, 근데 사실 파운드리라고 한다면 여전히 또 삼성전자가 강력합니다. 네, 12인치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 여러 이제 전력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의 그 로드맵도 너무 탄탄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래도 좀 전력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자면 DBI텍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B 하이텍. 네, 8인치 팹이긴 한데 사실 8인치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력 반도체로서는 굉장히 큰 팹입니다. 보통 전력 반도체는 4인치라든지 6인치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8인치를 쓴다는 건 그만큼 한 번 들어가서 많은 전력 반도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전력 반도체, 특히 전력 반도체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웨이비스 같은 경우에 통신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제 우주로 올라갔을 때는 극도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네. 24시간 동안 뭔가 태양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전력 반도체가 필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DB하이텍은 볼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시스템, 웨이비스, DB하이텍, 우주 데이터 센터, 우주용 반도체까지 움직임을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인프라로 그러니까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인프라 세 종목을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발사체 쪽으로 해서 이제 비화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소재 쪽으로 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결국에는 이제 쏘아 올리고 나서 운영단으로 해서 우주 경제가 전환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운영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 종목과 네. 삼성전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지금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TP까지 들을게요. 네, 한 10만 원 정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지금은 뭐 전체적인 사이클도 작용을 하고 파운드리 경쟁력도 작용을 하는데 길게 봤을 땐 전력 반도체의 특수 강점까지 갖고 있다라는 측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우주 데이터 센터 수혜주 세 종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부장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반도체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